디테일이 퀄리티다. 안녕하세요, 주간부부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해볼 차량은 바로 제 옆에 있는 GMC의 시에라 드날리와 옆에 있는 렌스 650이라는 차량입니다.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캠핑카 리뷰를 주로 하는 사람인데요. 렌스는 이미 두 차례나 리뷰를 한 적이 있지만 시에라 드날리와 같은 차량 리뷰는 또 처음인데요. 오늘은 렌스에서 저에게 리뷰 의뢰를 해주셨는데, 이런 렌스와 같은 트럭 캠퍼를 실기 위한 픽업 트럭이 기존에는 국내에서 사용되던 것은 미국에서 직수입해서 사용하던 포드의 F150이나 F350 같은 차량들밖에 없었는데요. 이번에 국내에 GMC의 시에라 드날리가 런칭을 하게 되면서 정식 수입되는 풀사이즈의 픽업 트럭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에라 드날리에 대한 리뷰와 렌스 650에 대한 리뷰를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하셔서 오게 됐는데요. 아시다시피 저는 차량 전문 리뷰어는 아니기 때문에 차량 주행 성능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더욱더 전문적인 채널에서 다뤄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캠퍼 관점에서의 시에라 드날리에 대한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시에라 드날리의 가격과 재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국내에 정식 수입된 시에라 차량은 드날리 등급과 드날리 X 등급이 있는데요. 드날리 등급은 9,330만원, 드날리 X 등급은 9,500만원입니다. 차량의 재원은 별도 표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 텐데, 시에라 드날리와 같은 풀사이즈 픽업 트럭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비교해 보실 수밖에 없는 것이 포드의 F150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에라 드날리와 재원을 비교했을 때는 차량의 사이즈는 거의 동일한 차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비슷하다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시에라 드날리는 6200cc 자연흡기 엔진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엔진의 토크는 63.6토크나 되기 때문에 트럭 캠퍼와 같은 무거운 것들을 싣고 주행을 하시더라도 힘은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비도 분명히 중요하실 텐데, 복합 연비가 리터당 6.9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차량 사이즈에 비해서는 연비는 또 괜찮다고 느껴집니다. GMC는 국내에 쉐보레와 같은 그룹인 GM그룹에 속해 있는 SUV와 픽업 트럭 같은 것들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브랜드인데요. GMC에서 시에라는 픽업 트럭 중에서도 상당히 고급 라인이기 때문에 같은 GM그룹 쉐보레에 있는 실버라도와 비교해 봤을 때도 훨씬 더 고급스러운 사양들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서 오늘 차량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느끼시겠지만 정말 고급스럽게 만들어져 있는 픽업 트럭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시에라는 고급 차량인 만큼 정말 다양한 주행 편의 장치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말 많아서 하나하나 언급드리기 어렵지만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오토크루즈 컨트롤이 이 큰 픽업 트럭에도 적용이 돼 있고요. 차선 이탈 경고뿐 아니라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까지 적용이 돼 있고요. 또 이런 큰 차를 운전하실 때는 정말 신경 쓰이시는 것들이 많을 텐데, 차량 운행 중에 전후 좌우를 모두 볼 수 있는 시스템까지 적용돼 있어서 큰 두려움 없이 운행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긴급 제동 시스템뿐만 아니라 전방 보행자에 대한 인식을 하고 후방 보행자에 대해서는 또 경고 기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운행 보조 장치는 정말 풍부하게 제공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보이는 차량은 드날리 X 등급인데요. 드날리와 드날리 X의 차이점은 4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먼저는 앞쪽과 뒤쪽에 GMC 마크가 이렇게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LED가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낮이라서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문을 이렇게 열었을 때 이 밑에서 퍼들램프라고 해서 차량의 로고가 밑으로 싸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테일게이트 쪽에 스텝에 라이팅이 들어온다는 게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차량에는 테일게이트가 탈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영상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오늘 영상은 렌스 코리아에서 요청을 해주신 영상인데요. 렌스 같은 트럭 캠퍼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테일게이트를 탈착을 해놓은 상태로 보통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테일게이트 쪽은 보여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차이점은 차량 앞뒤로 머드가드가 제공된다는 것이 있는데요. 이 4가지가 드날리 X의 차이점이니까 가격 차이 170만원을 감안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드날리 X 등급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관에 있어서 인상적인 것들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디귿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시그니처 LED 주간주행등이 양쪽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프론트 토우 후크가 있어서 차량 빼내시거나 할 때 여기 걸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차량에 큰 사이즈의 GMC 로고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차량 곳곳에 이렇게 차량의 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드날리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보통 차량 이름을 이렇게 많이 붙여놓는 편인데 시에라 드날리는 특이하게도
차량 트림 이름인 드날리를 좀 더 많이 붙여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쪽에 6.2L V8 배지도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도 정말 인상적인데요. 위쪽에 이렇게 크롬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앞서 설명드렸던 퍼들램프도 드날리 X에는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운전석 쪽에 눈부심 방지를 위해서 ECM 기능까지 있다고 하니까 정말 사이드 미러 하나에도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에게 정말 인상적인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픽업 트럭이라면 당연히 뭔가 수동으로 사이드 미러를 접을 것 같은데, 이 차량에는 파워폴드 사이드 미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문을 잠궈 보면 자동으로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접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여드릴 것은, 이 사이드 미러에는 여기 이렇게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이 라이트는 차량 앞쪽에서 뭔가 작업을 하거나 할 때 쓸 수 있는 태스크 라이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캠핑 가거나 하셨을 때 텐트 치거나 이런 거 할 때 이 라이트를 비춰놓고 사용한다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해서 상당히 인상 깊은 사이드 미러가 적용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에라 드날리에는 곳곳에 카메라들이 설치되어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총 10가지의 카메라 뷰를 보여주고 있어서 뒤쪽 적재함에 내가 실어놓은 캠핑 짐들이 제대로 보관되어 있는지, 차량 운행 중에 주변에 어떤 상황인지 등을 한눈에 보면서 운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여러분들이 만족하시면서 쓰시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휠도 정말 인상적인데요. 앞쪽과 뒤쪽 모두 22인치 휠이 적용이 돼 있어서 큰 차체에 어울리는 멋진 휠들이 적용돼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픽업 트럭은 차체 자체가 높기 때문에 오르내릴 때 사이드 스텝이 분명히 필요한데, 이렇게 문을 열어보면 전동으로 사이드 스텝이 나오는데, 사이드 스텝 사이즈 자체가 워낙 커서 정말 안정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사이드 스텝을 이렇게 밟고 안쪽에 있는 손잡이까지 잡고 올라간다면 오르내리시는데도 전혀 문제 없어 보여서 확실히 픽업 트럭의 본고장인 미국의 픽업 트럭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심하게 잘 배려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에라 드날리의 사이드 스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기능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 사이드 스텝의 옆쪽에 보시면 이렇게 버튼이 있어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사이드 스텝이 좀 더 뒤쪽으로 가서 이 뒤쪽에 적재함 쪽에 물건을 꺼낼 때 스텝을 밟고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차량에는 추후에 보여드릴 랜스 트럭 캠퍼를 올려놓기 위해서 서포트 이퀴먼트 작업을 해놔서 이 사이드 스텝이 옆으로 더 이상 빠져나오지 않도록 작업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여드리진 못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캠핑을 하거나 짐 싣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사이드 스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픽업 트럭의 핵심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적재함 공간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 적재함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테일게이트가 핵심적인 부분인데 못 보여드려서 아쉬운데요. 제가 사진으로라도 별도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총 6가지의 형태로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서 트럭 캠퍼 용도로 사용하시지 않고 일반적인 캠핑 용도나 일상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적재함은 높이가 높기 때문에 어떻게 올라갈지도 분명히 중요한데, 테일게이트가 있으면 스텝을 밑으로 내릴 수도 있지만 현재 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옆쪽에 별도 스텝이 이렇게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는 이렇게 핸들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서 이렇게 핸들을 잡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적재함에 올라가실 때 편하게 올라가실 수가 있어서 미국 본토의 픽업 트럭은 정말 다르다는 것을 이런 디테일들에서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적재함의 용량은 1781리터나 되는데요.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렉스턴 스포츠칸의 적재함 용량이 1262리터니까 그에 대비한다면 500리터 이상 적재함 용량이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500리터 정도는 그랜저의 트렁크 수납함 용량이 거의 500리터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용량을 추가로 실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소에 캠핑 다니면서 많은 짐들 싣고자 하셨던 캠퍼분들에게는 이만한 차가 있을까 할 정도의 정말 대용량의 적재함 용량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적재함의 바닥은 긁힘에 강한 소재로 이렇게 덮개가 마련되어 있어서 물건들 실으시는데 정말 좋아 보이고, GMC 로고 그리고 앞쪽에 드날리 로고까지 블랙으로 마감이 돼 있어서 일반적인 적재함 같지 않고 정말 럭셔리한 느낌이 나는 적재함이라서 이 부분은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출력이 400W나 되는 230V 단자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바깥에서 전기 사용하실 일이 있을 때 연결해서 사용하시거나, 그리고 차량 이동 중에 이동형 냉장고 같은 거 만약에 여기 보관하신다면 여기에 또 연결하셔도 될 것 같아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적재함은 분명히 덮개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시에라 드날리에는 옵션이 거의 없는데 적재함 덮개만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요. 자동 덮개를 적용하신다면 164만원, 수동 덮개를 적용하신다면 125만원의 가격을 지불하시면 덮개를 장착하실 수 있습니다. 시에라 드날리의 실내는 풀사이즈 픽업 트럭답게 정말
광활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어서 앉았을 때 편안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이 편안한 느낌 외에 제가 느끼는 것은 이 차량이 정말 럭셔리 픽업 트럭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오픈 포우드라고 해서 진짜 나무 질감처럼 느껴지는 고급스러운 마감 소재가 쓰여 있고요. 가죽 시트도 천공 천연 가죽 시트라고 하는데 드날리 로고까지 새겨져 있으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에도 전부 가죽 마감으로 되어 있어서 훨씬 더 차량이 고급스럽게 느껴지고요. 차량 도어 쪽에도 드날리 로고가 크롬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러움을 더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 내부에는 총 3가지의 디스플레이가 인상적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12.3인치의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버튼으로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클러스터의 정보들을 바꾸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15인치 크기의 컬러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어서 운전하시면서 정말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13.4인치 고해상도 컬러 터치 스크린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공조장치도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조작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애플 카플레이도 연결하실 수가 있고, 안드로이드 오토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블루투스 연동, 그리고 음악 듣는 것, 그리고 여기서 홈 버튼에서 모든 것들 한 번에 조절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시계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스크롤을 하면 음악을 또 표기해 주는 것들도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디스플레이 아래쪽으로는 엔진 스타트 스탑 버튼이 있고, 공조장치 아날로그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운전석 조수석 나눠서 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아래쪽으로는 운행 관련된 다양한 버튼들이 자리하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 아래쪽으로는 픽업 트럭의 변속기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고급스러운 디지털 방식의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좌측에도 이렇게 라이트 관련된 버튼이라든지 주행 모드 관련된 버튼, 그리고 사륜구동 관련된 버튼들,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등의 다양한 버튼들이 자리하고 있고요. 위쪽으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관련된 버튼들도 자리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량에는 고급 사운드 시스템도 필요하실 텐데 보스의 사운드 시스템 적용되어 있는 거 보입니다. 가운데에는 정말 대형 사이즈의 센터 콘솔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열어보면 안쪽에 간단한 물건들 수납하실 수 있는 칸이 있고, 들어 올려보면 정말 깊은 사이즈의 수납한 공간이라서 풀사이즈 픽업 트럭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열 시트 쪽에도 숨겨져 있는 수납 공간들이 있는데요. 여기를 이렇게 열어보면 안쪽으로 이런 수납 공간이 숨어져 있어서 픽업 트럭을 많이 만든 회사답게 곳곳에 수납 공간을 만드는 능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 하단에도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만 이렇게 들어 올려보면 간단한 짐들 수납할 수 있도록 이런 공간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시에라 드날리의 뒷좌석은 앞좌석을 편하게 앉는 자세로 해놨을 때도 레그룸이 이만큼 남을 만큼 정말 큰 공간을 보여주고, 위쪽으로 헤드룸도 많이 남기 때문에 저 같은 캠핑카를 리뷰하는 사람들은 캠핑카 2열 자리가 불편해서 같이 다니는 가족들이 불편할 것들이 항상 걱정이 되는데, 너무나도 여유로운 공간이라서 함께 캠핑 다니실 때도 모두 다 편하게 갈 수 있는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일반적인 텐트 캠핑을 하시는 분들도 드날리가 정말 매력적인 차량이겠지만, 이 차량의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는 여기 보이는 견인고리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차량의 최대 견인 중량은 3,945kg입니다. 거의 4톤에 육박하는 견인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국내에서 많이 사랑받고 있는 카라반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거의 최대치의 견인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매력적으로 느끼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카라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최대 견인력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카라반을 견인할 때 또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수직 하중인데요. 무거운 카라반이 뒤에서 누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차가 버텨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드날리는 394.5kg의 최대 수직 허용 하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어떤 카라반을 연결하더라도 충분히 견인하실 수 있는 용량이라서 정말 안정적으로 견인하실 수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보트 같은 것 견인하시고 싶은 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카라반을 견인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라반을 견인할 때 가장 무서운 것이라고 한다면 뒤쪽에 있는 카라반이 출렁출렁거리면서 흔들거리는 스웨이 현상인데요. 시에라 드날리는 스웨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도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견인을 했을 때 그에 따른 브레이크의 담력을 조정해주는 시스템도 들어가 있고요. 리얼타임 댐핑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어서 서스펜션도 유기적으로 조정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치뷰 카메라도 제공을 해주고, 트레일러 어시스트 가이드라인까지 해서 견인을 했을 때 불안할 수 있는 요소들을 모두 제거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이 차량은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카라반 같은 것들을 견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차량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 촬영 내내 옆에 서 있었던 렌스에 대해서 설명드릴 기회가 왔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카라반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시에라 드날리의 기능들을 이용해서 편하게 견인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카라반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오프로드 같은 곳을 가기에는 카라반의 강성이 견뎌주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스웨이 컨트롤이 된다고 하지만 견인하는데 약간의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지금 보이는 렌스 트럭 캠퍼 같은 경우에는 시에라 드날리의 적재함 위에다가 이렇게 적재한 채로 움직이실 수 있기 때문에 차량과 하나로 묶여져서 달릴 수 있어서 훨씬 더 안정감이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시에라 드날리는 액티브 사륜구동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서 오프로드를 가실 수 있고, 차체 강성이 좋기 때문에 렌스와 같은 트럭 캠퍼를 얹고도 오프로드를 달리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캠핑카를 가지고 오프로드를 가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렌스와 같은 트럭 캠퍼가 정말 매력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에라 드날리 구매를 고려하셨던 분들은 이런 트럭 캠퍼를 가지고는 오프로드도 갈 수 있구나, 이런 점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일반적인 캠핑카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캠핑카는 차와 캠핑 공간이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체를 분리할 수 없다는 게 있는데, 렌스 트럭 캠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리로 현재 지지가 되어 있는데, 차를 앞으로 빼내게 되면 여행지나 캠핑지에 도착하신 이후에 차량만 가지고 주변 여행을 하실 수 있고 충분히 볼일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정말 특별한 강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렌스의 특별한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캠핑 공간을 싣고 난 이후에도 뒤쪽에 견인고리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추가 견인을 하실 수 있다는 게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리뷰했었던 렌스 1172 리뷰를 보시면 차주분께서는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연결해서 가지고 다니시면서 주변 여행지에서 바이크를 즐기시곤 하셨는데요. 그런 특별한 레저를 즐기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또한 렌스 캠퍼가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지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렌스 캠퍼는 설명드릴 때마다 저도 느끼지만 정말 매력적인 차종인데요. 사실 렌스 트럭 캠퍼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싶으셨던 분들 중에 렌스를 실을 수 있는 픽업 트럭을 미국에서 직수입해서 사용해야 돼서 AS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망설이셨던 분들이 있을 텐데요. 시에라 드날리가 국내에 정식 런칭하게 되면서 AS 문제나 이런 것들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이 렌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시에라 드날리가 반겨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에라 드날리에는 모든 렌스 트럭 캠퍼를 장착하실 수 있냐? 그건 아니고요. 현재 보이는 렌스 650을 위에 올리실 수가 있는데요. 시에라 드날리의 뒤쪽 적재함 길이가 5.5베드 사이즈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길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렌스 650 차량만 올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렌스 650은 렌스에서 가장 작은 차량인데, 가장 작다고 해서 기한급인 렌스 117와 대비해서 퀄리티가 떨어지느냐,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렌스 차량들은 차량 사이즈와 관계없이 동일한 퀄리티를 모두 가지고 있고, 작은 차량 사이즈의 모든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한 차량이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렌스 650과 같은 트럭 캠퍼는 픽업 트럭의 짧은 적재함에 올리기 위해서 무게중심을 앞쪽으로 올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서 제작을 할 수밖에 없는 차량이고요. 렌스 650은 렌스 라인업 중에서 가장 최근에 런칭한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렌스 650의 또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렌스 650은 간단하게만 살펴볼 텐데요. 바깥쪽에 이렇게 어닝이 있어서 앞쪽에 캠핑 즐기실 수 있고, 미국 차량답게 스피커도 모두 다 설치되어 있어서 음악 들으시면서도 즐기실 수 있고요. 제 리뷰 성향이 정말 디테일을 추구하지만 오늘은 차량과 렌스 650을 같이 설명드리니까 간단하게만 외부를 살펴보고 이제 내부에 들어가서 내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렌스 650의 실내인데요. 가장 앞쪽에는 이렇게 성인 2명이 아주 여유롭게 누울 수 있을 정도의 침실 공간이 제공이 돼서 상당히 만족하면서 쓰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앉아서도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라서 더욱더 유용하게 쓰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침실 공간에는 이렇게 옷장이 마련되어 있어서 옷도 수납하실 수가 있고요. 실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냉장고는 침대 쪽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침실에는 TV도 함께 제공되고, 외부에서 음악 들으시거나 실내에서 음악 들으실 수 있는 것들도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공간은 위쪽에 오븐을 비롯해서 아래쪽으로는 가스버너도 함께 제공되고 있고, 옆쪽으로는 싱크볼도 제공이 되고요.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수납 공간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3분에서 4분 정도 둘러앉아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실 공간도 제공이 되고요. 이렇게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도 제공되고 있어서 작은 차체의 모든 것들을 정말 알차게 구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렌스 650을 전체적으로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정말 컴팩트한 사이즈의 매력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렌스 650은 미국 현지 판매 가격이 52,000달러인데요. 국내 렌스 코리아에서 구매하시게 되면 6,900만 원의 가격을 지불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겠습니다. 현지 가격과 운송비, AS 부분 등을 모두 감안해 보신다면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렌스 코리아는 천안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별도 표기해드리는 연락처로 문의해 보신다면 구매 상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시에라 드날리와 렌스 650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제가 차량 전문 리뷰어가 아니다 보니까 시에라 드날리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진 못했지만 캠퍼의 관점에서 좋은 면들을 한번 살펴봤고, 또 이런 시에라 드날리와 같은 픽업 트럭을 구매하셨을 때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렌스 650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픽업 트럭에 대한 생각만 하셨던 분들에게 이런 트럭 캠퍼라는 것이 존재하는구나, 이런 매력적인 것이 있구나 정도 느끼게 해드릴 수 있는 리뷰였다면 제 개인적으로 만족할 만한 리뷰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쉽지 않은 기회를 얻게 돼서 정말 즐거운 리뷰였습니다. 오늘 리뷰도 짧지는 않았을 텐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주간부부 채널에서는 캠핑카 관련, 그리고 여행 관련, 그리고 캠핑카 관련된 차량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디테일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